돈은 단순히 찍어낸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만능 도구가 아닙니다. 돈을 찍는다는 것은 결국 시중에 돈이 늘어나고 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사 대부분이 그렇듯이 흔한 것들은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희소성의 법칙은 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 없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고, 이 결과 여러 경제 지표들이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이 시장에 과도하게 공급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질 구매력이 하락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빵 하나의 가격이 몇만 원, 심지어 수십만 원이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며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화폐 가치 폭락에서 경제 시스템 붕괴라는 동일한 패턴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짐바브웨는 무제한 화폐 발행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말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농업 기반 붕괴, 국제 투자 이탈, 정부 재정 부족 등이 겹치면서 중앙은행은 결국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연 인플레이션 2억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빵 한 덩어리 가격이 하루 만에 몇 배씩 뛰고 100조 달러 지폐가 생겨났지만 실제로 물건 하나 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산유국이었습니다. 막대한 석유 매출을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강화했고 국민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지 못한 채 석유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한 선택은 결국 큰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국가 재정은 순식간에 흔들렸고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통화가 빠르게 풀리기 시작하면서 물가는 단기간에 폭등했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생활비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자 통화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통화량 증가, 물가 상승, 통화 가치 폭락이라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찍어냈고 그럴수록 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극단적인 경제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 인플레이션율은 1년 사이 10만 %를 넘어섰고 커피 한 잔의 가격이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빠르게 변했습니다. 국민들은 월급을 받아도 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는 절반 가치로 떨어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화폐는 제 기능을 상실하고 종이보다 못한 가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물가가 끝없이 치솟자 상인들은 물건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물건을 팔아받은 돈이 하루 만에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마트의 진열대는 텅 비었고 생필품 하나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약품 부족으로 병원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했고 생필품 식량의약품 부족은 결국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경제가 붕괴하자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대규모로 해외로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산되는 이민자 수는 700만 명 이상으로 전문가 인력과 젊은 노동력을 잃은 국가는 더욱 큰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범죄율은 급격히 증가했고 정전과 전력난이 일상이 되었으며 국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기존 화폐에서 5자리, 6자리씩 통화를 삭제하며 새로운 지폐를 발행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화폐를 신뢰하지 못해 달러와 금을 이용해 거래를 시작했고 자국 통화는 실질적으로 버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돈을 무분별하게 풀면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화폐 신뢰가 붕괴하면서 국가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통화량 증가는 단순한 숫자의 확대가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전체 시스템을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화폐는 더 이상 가치 저장 수단이 되지 못하며 경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도한 지출, 무제한 통화량 증가, 국가 신뢰도 하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러한 징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 위기는 조용히 다가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늦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위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돈을 풀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과 복지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고 그 결과 시중 유동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 대출 급증, 개인 신용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 정부의 채권 발행 확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돈을 끌어다 쓰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727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산 증가율은 작년 대비 8%가 넘고 여기에는 지역 상품권 성장 펀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시장에 더 많은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신용도와 국가 위험도 지표는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가계부채 세계 1위, 소득 대비 부채 규모 높은 수준,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등 이런 이유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을 관찰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을 위험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 환율 상승, 자본 유출의 가속화, 경제 불안정성이 확대되죠. 이미 일부 해외 기관은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가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산가들은 현재 달러, 금, 미국 우량주, 해외 ETF와 같은 글로벌 안전자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입니다. 전 세계가 불안할수록 달러는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 금융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달러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는 가장 널리 인정받는 신뢰 가능한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금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입니다. 전쟁, 금융위기, 인플레이션 등 어떤 상황에서도 금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 가격이 오르는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또 하나의 투자처는 미국 우량주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처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확고한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자산군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바로 해외 ETF입니다. 해외 ETF는 달러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방어 효과가 생깁니다. 환율 상승이 곧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과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높습니다. 과거 IMF와 외환위기 당시에도 환율 폭등은 분명한 위기의 전조였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때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위험 신호들이 존재하며 이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곳곳에서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업 부도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 역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했고 물가 또한 큰 폭으로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체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이미 심각해진 뒤에야 비로소 위기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환경 역시 단순한 경기 침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국제 경제 상황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복합 위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위기라고 해서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늘 그렇듯 준비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기회를 찾습니다. 달러, 금, 우량 해외 자산과 같이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며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연된 대응은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빠른 판단과 준비는 위기 속에서도 자산을 지켜주고 때로는 더 큰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시대일수록 냉정한 판단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